할게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반복문 중에서 while do 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while do 문을 이용해서 반복 처리하는 거, for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해 주고요. 자, 여기 for는 초기값을 요 for 안에서 넣었잖아요. while문은 초기값을 안에다 넣을 수 없어요. while문은 while이라고 해놓고 이 안에 조건문만 들어가요. 조건문만. 그래서 여기에 조건문을 넣고 조건을 만족하면 아래 거가 실행되고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빠져나가요. 여기에 while문의 성격이 요래요. 그래서 while문에다가 조건문이 만족하면이니까 a가 10이 될 때까지 라고 넣죠. 그죠? 10이 될 때까지 라고 넣고 요 안에다가 뭐라고 해볼 거냐면 echo a를 찍어 볼 거예요. 그리고 echo a를 1씩 증가시킬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알죠? 1씩 증가 아시죠? 네. 그러면 a가 1씩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1부터 어. 시작해서 1씩 계속 증가해서 만약에 10보다 계속 작으면 요 안에 게 계속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10보다 같거나 커지면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은 면이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까지 찍고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포문에서 요 부분이 여기에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안에 내용이 여기에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증가값이 요 while문 안에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증가 또는 감소가 반드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요 조건에 성립하든지 할 수 있겠죠. 반복을 계속 돌 거니까. 그래서 for문보다 while문은 이렇게 이제 쓰는 형태는 이렇게 써요. 네. 근데 while do 문도 있어요. while do 문은 어떻게 쓰냐면 while do 문 같은 경우는 while do 문 같은 경우는 do라고 먼저 적어주고요. 요 밑에 이제 while이라고 쳐줘요. 그리고 똑같이 조건을 넣어줘요. 이렇게. 가로 바깥에 저 대갈록 바깥에 와일이 들어가요? 네네.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건은 어떤 거? do가 이제 실행이죠, 실행. 그러니까 while의 이 조건이 똑같아요. 요 위에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요게 성립할 때까지는 이제 계속 도는 거고 성립하지 않으면 나가는 거예요. 요 두 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while이. 어. 이해되시죠? 얘는 좀 얘하고 약간 틀리긴 하네요. 근데 값은 똑같은데 단지 위치만 변경이 된 거네요. 그렇죠. 똑같이 1, 2, 3, 4, 5, 6, 7, 8, 9를 찍죠. 그죠? 그래서 while문은 요 위에 두에 있는 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두에 있는 거. while do는 두 안에 있는 걸 실행하는 거고 while 문만 썼을 때는 이렇게 그냥 while 안에 가로를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지만 이제 사용 용도가 나중에 뭐 문장이 길어진다거나 그럴 때는 요 위에서 처리를 따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요 부분 이해되시죠? 네. while은 그렇게 많이 쓰는 케이스를 본 적은 없어요. while은 어쨌거나 while문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맞출 수 있다. 한번 해보시고요. 네. 보기 예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저희가 오늘 포문을 이용해서 응용 과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응용 과제를 한번 해볼 건데 조금 코드가 길어질 거라서 요거를 이제 화면 보시면서 바로바로 타이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어떤 걸 할 거냐면 반복문 포를 응용하기 해가지고 포를 응용할 건데 첫 번째 배열을 만들 거고요. 자, 배열 안에 값을 출력하는 거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에 HTML 부가적으로 HTML 태그 중에 테이블을 이용할 거고 CSS를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볼게요. 화면에 가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확인하고, 자, 여기다 리스트라고 적어주고요. 변수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어레이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고 리스트 어레이 가로. 자, 어레이 가로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남성 꺽쇠 하고요. 남성이라고 하지 말고 학생으로 합시다. 가는 85점이라고 입력하고 숫자로 넣어도 되겠죠. 85 숫자니까. 그 다음에 나는 90, 다는 100, 라는 40, 나는 70, 다는 80, 마바사 똑같이 80, 아는 90, 자는 불행하게도 30, 차는 45점, 카는 40, 타는 35, 파는 55, 파는 67.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점수만 넣으면 되네 이제. 편하게 아무거나 막 넣으세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뒤에 콤마만 잊지 마시고 막 넣으세요. 그냥 점수니까 점수 마음대로 막 넣으세요. 점수 아무거나 막 넣으시면 돼요. 자, 다 넣으셨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프린터 R로 저희가 배열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프린터 언더바 R 해가지고 리스트 안에 어떤 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프린터 R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태그가 있다고 그랬죠? 프레가 있다고 그랬죠? 프레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프레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죠. 자, 어제 배열했던 거 1차 배열이에요. 지금 1차 배열이죠. 1차 배열을 가지고 반복문 포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고 포 H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207)
자,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PHP 일단 닫아주고요. 닫아주라고요? 네. 네. 자, 이거 바로 밑에다가 HTML이라고 선언할 거예요. 도큐멘트죠. 독타입은 HTML. 독타입은 능이 아니죠. 독타입 HTML. 그리고 HTML. 그 다음에 여기다가 HTML str 캐릭셋은 KO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네. HTML 이거 HTML 잠깐만요. 또 타입 HTML 하고 HTML 캐릭셋은 KO 이렇게 입력하고요. 여기다가 헤드 안에 타이틀 수업이 아니고 시험 성적표라고 입력을 하고요. 여기 바디 요거는 이제 공식처럼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많이 쓰는 거라서 웹 개발자는 아주 어차피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철자는 외우지 않더라도 구조는 외우셔야 돼요. 차코가 아닐 텐데 캐릭터 셋일 텐데 HTML 캐릭터 셋. 제가 드래그 잡아놓은 쪽에 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헤드 닫고 그 다음에 바디 열고 바디 닫고 그 다음에 HTML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해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여기 프린트 알 찍었던 거 주석 처리 일단 해놓을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바디에다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해놨으니까요. 아니요 위에 바뀌었구나 시험 성적표. H1에다가 시험 성적표라고 해놓고요. 바디 안에 시험 성적표 그 밑에 테이블을 꾸며주도록 할게요. 테이블 tr 줄을 만들어서 th 여기다가 번호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 여기에 성적 이렇게 할 거고 자 얘를thead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고 붙여넣어서 thead 안에 thead라는 곳 안에 tr이 존재하도록 이렇게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tbody
여기다가 걔를 T 헤드로 감싸준다고요. 그 TR을 여기를 T 헤드로 감싸준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게 아니라 걔를 T 헤드로 감싸준다고요. 이 TR 전체를. 그냥 끝나는 것부터 코딩 뭐 상관은 없는데 끝나는 것부터 코딩하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위에 테이블에 T 헤드를 먼저 넣으셔야죠. 내려서 T 헤드 감싸준다는 게 이 T 헤드로 여기를 감싼다는 뜻이잖아요. 밑으로 내려서 그렇게 밀 때 그렇게 밀지 마시고 드래그 잡은 다음에 탭 하시면 돼요. 네, 탭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탭이 아니라 드래그 잡은 다음에 탭을 하시라고. 아, 내가 전부 다요? 이동할래 전체를 잡은 다음에 탭 하시면 편하다고. 어떤 T 헤드까지 하셨죠? 네. 그 다음에 T 바디 만들어서 여기에 TR 집어넣어주고요. T 바디 이거 태그를 쓰실 때 화이브님 이렇게 T 바디를 썼잖아요. 네. 그럼 저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 크로즈가 나오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저는 안 나오던데요. 여기 확장에 가셔가지고 크로즈라고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오토 크로즈 태그라고 돼 있어요. 크로즈라고 입력해보세요. 확장에서 크로즈 거기 오토 태그 있죠? 설치 누르세요. 네, 설치 끝났어요. 이제 태그 고개 닫으시고 그 위에 탭 닫으시고요. 네, 태그로 돌아오셔서 그거 일단 t바디 tr 해놓으신 거 지워보세요. 드래그 잡아서 지우시고 t바디도 다 지워보세요. t바디도 어차피 t바디부터 코딩 하셔야 되니까 t바디까지 다 지워보세요. 아니 t바디까지 다 지워보시라. 이 바디까지 다 지우라고요? 이렇게요? t바디 거기를 지워 아니 바디까지가 아니라 t바디 거기를 지워보시라고. 위로 위로요? 아니 어디까지요? 아니 t바디랑 tr까지만 지우시라고요. 네, 이렇게요? 거기를 지우라고. 탭 하시고 그 다음에 꺽쇠 t바디 하고 저기 해보세요. t바디 BODY 꺽쇠 해보세요. 꺽쇠 BODY 꺽쇠 자동으로 나오죠? 엔터. 네. 그 상태에서 또 TR 해보세요. TR 꺽쇠 자동으로 나오죠? 그런 식으로 계속 안에다가 계속 코딩을 하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닫는 태그를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셨죠? 네. 자, t바디에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게 td 해놓고 여기에 이제 번호가 올 거예요. 그죠? 번호가 올 거고 여기에 이름이 올 거고 여기에 성적이 와야 돼요. 그죠? 그냥 물음표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나중에 채울 거니까 미리 그냥 일단 표를 만들어서 보기 위한 용도인 거예요. 구조를 잡아보는 거죠. 그 위에 구조랑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t바디도. 네. 그거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물음표를 넣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열로 잡아놓은 실 데이터가 실제로는 여기에 뿌려져야 되는데 여기다 굳이 코딩을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기 위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죠? 네. t바디 밑에 tput 넣으시고 tr 넣으시고 tr 넣으시고
거기다가 TD 하나 하시고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총점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TD 하나 또 만들고 여기다가 콜스펜 이라고 해서 2를 넣고 여기다 물음표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로 고침해서 총점 나오는 거 확인했죠. 응? 하셨나요? 네, 콜랩스가 근데 왜 TD 저기 꼭새가 있잖아요. 저거 보세요. 코드가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TD에 보시면 콜랩스는 TD 안에 들어가야 되는 애예요. TD 밖에 있는 애가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그럼 출력이 되겠죠. 콜랩스는 2라고 해놓으신 부분이 그게 TD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TD 꼭새 안에. 제 화면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있어야죠. 꼭새 어디 갔어요? 이 옆에 꼭새 닫아주시고, 예, 저장. 이거는 총보네. 네, 그렇게 네. 나오시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헤더 안쪽에다가 스타일이라고 입력하고요. 스타일이라고 입력하셨죠? 네. 여기다 이제 스타일을 꾸밀 건데 어떻게 꾸밀 거냐면 우리가 어, 테이블에 이제 실선을 무조건 하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border collapse라고 입력하고 여기다가 collapse라고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아무 변화도 없죠. 아무 변화도 없고 자 스타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스타일은 이렇게 헤드 안에 이렇게 문서상에서 넣는 방법이 있고 직접 여기 태그에다가 직접 스타일을 꾸미는 방법이 있고 외부 스타일 문서를 만들어 놓고 링크로 가져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헤드 안에다가 스타일을 선언해 놓고 각각의 스타일 선택자들에 의해서 이거 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스타일에 대한 설명들은 뒤에 이제 계속 수업하면서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태그가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태그 선택자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문서상에서만 유지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문서상에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더의 그 줄을 한 줄로 만들어라 이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td 해가지고 뭐를 넣어줄 거냐면 패딩이라는 게 이제 안쪽 여백을 말하는데 안쪽 여백을 10픽셀만큼 위, 아래, 좌우 다 10픽셀만큼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더라는 건 이제 실선이거든요. 테두리선. 그러니까 TD가 하나의 각각의 박스들인데 박스들에 대해서 스타일을 주겠다 이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정을 할 건데 어떤 거냐면 1픽셀짜리 실선, 솔리드가 이제 실선인데 실선을 칼라 CCC가 약간 그레이예요. 그래서 그레이 색깔로 표현했겠다라고 하고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테이블에 TD뿐만이 아니고 TH도 선을 그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콤마를 앞에 연결해서 붙여주면
두 가지 태그가 동일하게 스타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콤마를 이용해서 계속 확장시켜 줄 수 있어요. 같은 스타일을 지정하고 싶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번호, 이름, 성적 요게 이제 선이 하나로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태그가 스타일이 없으면 활구님은 계속 타이핑 하시고요. 스타일이 없으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제가 요거 스타일을 잠깐 지우고 원래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이 보이게 하려고 보더라는 애를 주게 돼 있어요. 보더라는 애를. 그러면 이렇게 선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 선을 잘 보시면 이렇게 두 줄이 생겼죠. 바깥쪽 선 그리고 안쪽 TD, TH들의 선. 그래서 두 줄처럼 보이게 되는 게 너무 좀 깔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하냐면 스타일을 주는 거예요. 스타일을 줘서 선을 한 개짜리로 만들겠다. 여기 콜랩스라는 게 테이블에 주는데 테이블에 주게 되면 요 두 선처럼 보이던 애들이 바로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의 실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 콜랩스라고 주는 거가 선 하나로 합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각각의 선들에 대한 규정은 바로 여기 TD, TH에 의해서 보더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만약에 테이블 두께, 선의 두께를 2로 주면 이렇게 두꺼운 선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는 컬러가 그레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000 블랙 또는 명사 블랙을 주시면 이제 검정색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스타일에 대해서 선에 대한 테이블의 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뤄봤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요 위에 나오는 요 부분 번호, 이름, 성적이라는 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T 헤더의 영역에 속해요. T 헤더의 영역에 속하고 여기 자동으로 굵게 나왔죠? 글씨가 자동으로 굵게 나온 거가 바로 TH라는 태그의 속성이에요. TH가 이제 테이블의 헤더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TH가 바로 글씨를 굵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TD는 글씨가 가늘게 나오죠? TD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TH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TH의 요 블럭들을 색깔을 배경색을 한번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TH에 대해서 배경색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가 배경이잖아요. 거기다가 컬러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뭐 헥사코드인 CCC를 넣어주면 이렇게 배경색이 TH에 한해서만 배경색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배경이잖아요. 너 배경이 뭐야? 그럴 때 백그라운드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백그라운드에 하이픈을 이용해서 컬러라고 하면 이렇게 컬러가 그레이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걸 그레이 색깔로 완전한 그레이로 바꾸고 싶다면 명사 그레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레이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진한 그레이가 돼가지고 내가 요 이름, 번호 이름 여기는 타이틀 제목이잖아요. 타이틀의 제목을 좀 하얀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하얀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에 대한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색깔은 그냥 컬러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이트라고 입력하시면 텍스트에 대한 색깔이 이렇게 화이트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테이블의 테두리 선들을 하나로 합치겠다, 한 선 하나로 보이게 하겠다라고 하면 테이블이라는 선택자 안에 보더 콜랩스라고 선언해주고 콜랩스의 타입을 이렇게 콜랩스라고 이름을 줘주면 이제 선이 합쳐지게 되고 각각의 선에 대한 테두리의 색깔이라든가 굵기라든가 선의 타입을 주고 싶다면 보더라는 애를 이용해서 보더의 1픽셀짜리 선의 타입 뭐 대시드도 있어요. 대시드도 있는데 대시드는 이렇게 점선이에요. 점선으로 나오게 하고 싶은 대시드라는 거 있고 이렇게 보더의 그 컬러 보더의 선의 속성 선 테두리의 속성을 알고 싶으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스타일 보더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요 선 타입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어쨌거나 선의 굵기, 선 타입, 선의 색상 이렇게 해서 보더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TD나 특정 개체에 의해서 백그라운드를 바꾸고 싶으면 백그라운드. 이게 꼭 TD, TH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P태그여도 되고 div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백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배경색의 백그라운드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고, 컬러는 요 안에 텍스트의 색깔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성적표까지 대충 만들었고, 우리가 이제 작업할 게 뭐냐면 요 물음표 있는 부분들을 프로그래밍, 즉 백그라운드 백엔드 작업,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백엔드 작업을 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리스트라는 변수로 배열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 리스트가 나중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끌고 오는 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치 이런 자료를 끌고 온 것처럼 오늘은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 연습한 걸 가지고 여기다 뿌릴 거예요. 어떻게 뿌릴 거냐면 번호는 임의로 생성하게 만들 거고요. 번호는 그 다음에 이름은 여기서 이제 가나다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가져오게 만들 거고, 성적은 요 뒤에 있는 숫자 요게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열을 처리할 곳이 여기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요 T바디 구간이죠. T바디 구간. 자, T바디 구간인데 요게 한 사람당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하나라는 의미는 요 TR이죠. TR이 한 줄이니까. 그래서 요 TR 사이에 PHP 코딩을 할 거예요. 배열을 이제 반복문으로 처리하기 위한 PHP 코딩을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넣느냐? 일단 우리가 총 개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포를 돌리려면 조건값에 언제까지 돌아야 될지에 대한 조건값이 있어요. 그래서 CNT라는 임의의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count라는 시스템 함수를 이용해서 전 시간에 분명히 했어요. count 함수가 뭔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배열의 개수를 얻어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 PHP로 감싸진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HTML 상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백엔드예요. 그래서 백엔드. 백엔드는 절대, 백엔드 코드는 절대 시스템 상에 보이지 않아요. HTML 상, 브라우저 상에. 그래서 백엔드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 HTML 태그들은 프론트 엔드다. 왜? 눈에 보이니까. 자, 어쨌거나 부가적인 설명했고, 자, 요 안에다가 포를 넣을 거예요. 포를 넣어서 어떻게 할 거냐? i라는 임의의 변수를 초기화시켜서 0을 줄 거고요. i는 언제까지 실행할 거냐? cnt, 즉 리스트의 배열의 총 개수만큼 돌 거예요. 그리고 i를 일씩 증가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포에 가로를 넣죠. 이렇게 넣을 건데, 자, 여기까지 코딩 하셨고 이해가 되셔서 잘 따라오셨다면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자, 우리가 반복을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요 TR 구간이죠. TR 구간을 계속 한 사람당 한 줄씩, 그죠? 코딩을 해서 나오게 할 거죠. 근데 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돌잖아요. 그죠? 포는 요 대괄호 안에 구간만 돌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 안으로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넣는 요 구간은 PHP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PHP 구간에서는 태그를 이렇게 바로 직접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쓴다? 여기다 옮겨 놓으시고 코딩을 우리가 배웠죠. 에코라는 애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에코라는 애를 감싸줌으로써 쓸 수 있어요.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 자, 에코 이렇게 잡아주시고, 에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에코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던 요 TR이라는 요 전체가 포 반복문 안에 종속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신 상태에서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뭐가 모르지만 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코드는 한 줄을 썼는데 tr이라는 한 개를 썼는데 이제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 배열에 들어있는 개수만큼 반복해서 tr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장하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자, 신텍스가 에러가 나면 어디가 밑줄이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밑줄에 잡혀 있는 걸 잘 보시면 돼요. i는 i 뿔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포문에. 그리고 세미콜론도 존재하지 않고요. 포는 괄호가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뒤에 안 와요. i는 뿔뿔은 없어요. 그냥 i 뿔뿔이지. 세미콜론도 없고 저장하시고 그래 나오죠.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나오시면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까지는 문법 교육을 한 거고 지금은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 성적표가 뭐가 모르지만 어쨌거나 배열의 개수만큼 돈 것 같아요. 그죠? 하나 둘셋넷 다섯 세 보시면 가나다라 마바사 여기에 하까지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인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 TD가 뭐죠? TD 여기가 바로 번호가 찍히는 애고 두 번째 TD가 뭐죠? 여기가 이름이 찍히는 애고 세 번째 TD가 뭐죠? 여기는 성적이 찍히는 곳이죠. 그죠? 네. 이름, 그 다음에 성적. 그 다음에 번호에다가 우리가 I 번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I 변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합 기호를 말씀드렸어요. 따옴표 사이에 점점 찍고 여기다가 i를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태그 td 찍은 다음에 결합 기호 점을 만나서 변수 php 코드 변수 i 그죠? i를 찍고 다시 이 안에 뒤에 문장을 결합 기호로 이어서 찍게 되겠죠?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10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인이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됐으면 자 네. 우리는 원하는 번호가 0부터 시작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디부터? 1부터 시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i를 쓰면 안 되겠죠. 그죠? i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변수 number라는 애를 만들고 얘 초기값을 2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 number라는 임의의 변수를 여기다 넣을 거고요.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번 여기가 넘버가 되겠네요. i가 이제 number라는 변수로 대체가 되겠죠. i가 증가를 해야 1이 계속 1, 2, 3, 4로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요 밑에 포 구간 안에 넘버에다가 뿔뿔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포가 초기 값은 1인데 포에 의해서 반복될 때마다 뿔뿔이 맨 밑에 나와 있죠. 그럼 1을 찍고 밑에 만나서 1이 더해져서 위로 다시 오르면 여기 2 찍고 3 계속 이 포 안에서 도는 동안 계속 일씩 증가하겠죠.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볼게요. 결과를 보면 일씩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역순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카운터에 의해서 뭐가 얻어졌어요? CNT 총 개수가 얻어졌죠. 네. 총 개수가 얻어졌으니까 이번에는 넘버라는 애를 사용하지 않고 총 개수 CNT를 여기다 넣고요. 번호가 역순으로 되게 해볼게요. CNT를 뿔뿔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CNT를 직접 가공하면 안 되죠. CNT를 직접 가공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이 포문에서 지금 CNT가 조건값이죠. 네. 그래서 포에 사용되는 변수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넘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CNT를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 CNT 변수에 얻어진 값이 다시 넘버라는 애한테 가겠죠. 넘버라는 애한테 왔을 때 이 밑에서 뿔뿔이 아니라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감소시켜주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14, 13, 12, 11, 12 이렇게 역순으로 여기? 됐죠. 어, 증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마이너스. 뿔뿔은 일씩 증가하고 마이너스는 일씩 감소하는 거죠.
저장해주고 증감에 대해서 감을 익히셔야 돼요. 뿔뿔은 일식 증가, 마이너스는 일식 감소. 마이너스 하고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위에서 CNT에 배열의 총 개수가 담겼고 그 CNT에 담겨있는 개수를 넘버라는 별도의 변수에다가 또 다시 담아줬어요. 그리고 위에서 사용됐던 이 CNT를 포문에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줬고요. 넘버라는 애는 우리가 찍고자 하는 요 폼 반복문 안에서 넘버를 활용하고 넘버 맨 마지막에서 마이너스로 계속 감소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원래 14가 전달돼서 14가 찍혔다가 마이너스 13이 됐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 13이 됐고 또 일식 감소가 계속 일어나겠죠. 반복적으로. 이 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감소 이거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증가는 어차피 포문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도록 할게요. 자, 넘버는 찍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찍어야 되는 애는 성적이에요. 성적도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볼게요. 따옴표로 점점 찍어주고요. 요 따옴표 점점 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애를 찍을 거예요. 누굴 찍을 거냐면 리스트 안에 i라는 애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 i가 없군요. i가 없죠. i가 아니라 가나다라죠. 가나다라를 찍기 위해서는 포를 쓰면 안 되겠네. 우리가 임의로 지금 가나다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가 아니라 밸류를 뽑아야 되는데 PHP를 4H를 써서 빼야 돼요. 이럴 때는 제가 어제도 요거 예습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4는 숫자를 대입하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키 값이 숫자가 아니라 뭐죠? 그러니까 문자잖아요. 문자. 그죠? 네. 키 값이 문자잖아요. 밸류가 아니라. 그래서 문자일 때는 4가 아니라 4H를 쓰셔야 돼요. 반복문. 어제 반복문 4H 분명히 수업했어요. 그래서 4H 잠깐 여기서 수업했었죠. 4H를 써야 돼요. 요게 문자일 때는, 문장일 때는, 숫자일 때는 상관없는데 문자일 때는 4H를 써야 돼요. 그래서 4H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 대신에 4H로 바꿔요. 4EACH 4H로 바꿔서 리스트라는 애를 as 키와 value로 구분할 거예요. value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타이핑 하시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 꼴이 하고 요거를 좀 띄도록 할게요. 이렇게 띄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리스트라는 애는 이제 없어요. 이거는 코딩 끝날 때까지 실행하지 마세요. 네, 지금 4H 같은 경우는 배열을 직접적으로 넣었죠. 카운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 카운터는 일식 줄이는 용도로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4가 아니기 때문에 넘버를 빼고요. 아니, 넘버를 여기 CNT가 아니라 넘버를 바로 주도록 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듣고 계실 수 있는 건가요? 천천히 할까요? 아니요. 지금 거기는 제가 고치라고 말 안 했어요. 아직. 거기는 고치지 마세요. 이거 타이핑 어차피 다시 하셔야 돼요. 여기는 만지지 마세요. 지금 여기는 다시 해야 되니까. 자, 넘버라는 애한테 아까 여기 CNT였는데 넘버로 바꿀게요. 그리고 CNT를 넘버에다 줬던 얘를 빼버릴 거고요. 위에 CNT라고 돼 있던 여기를 넘버로 바꿀게요. 그렇게 지우시면은 이제 그렇게 코드가 엉망이 되는 거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자, for는 배열을 직접 쓰고요. 배열을 쓴 다음에 as라는 별칭을 통해서 키와 value를 분리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for는. 그래서 키라고 되어 있는 얘는 키가 올 거예요. 키가 누구죠? 키가 얘가 키죠. 얘가 키예요. 네. 배열 안에 얘가 키고 얘가 value예요. 그죠? 그래서 키와 value를 분리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 화살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키, 화살표, value 이렇게 하면 키와 value가 분리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이라고 돼 있던 이 부분에 뭘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키라고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라고 넣어요? value라고 넣으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는 그러면은 value가 되겠죠. 성적은 value니까. 배열의 앞에는 키고 뒤가 value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키와 value는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니요.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키, value 이렇게 KV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as는 말 그대로 별칭이기 때문에 내가 별칭을 내가 선언해 주면 돼요. 그러면 키는 K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면 돼요? K가 되면 되고 여기는 V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별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단지 요 화살표가 분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 거 키, 뒤에 거 밸류 요 구조가 바로 배열의 구조잖아요. 지금 보시면 배열의 구조잖아요. 그죠? 키, 화살표, 밸류 이렇게 구조가 돼 있죠. 그 구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가운데 위에 저기 우리 저기 에어리어 정해준 이 값에 이 화살표가 아니고 아니요. 만약에 화살표만 적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못 적어요. 배열은 무조건 이 구조밖에 쓸 수 없어요. 여기다 뭐 중간에 있는 화살표가 아니고 뭐 물음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안 돼요. 배열은 무조건 이 구조예요. 그럼 무조건 이거는 그냥 화살표가 공식처럼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 박아두시면 돼요. 항상 요렇게 쓰게끔 이제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명령어처럼. 맞습니다. 키와 밸류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형식대로 for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키와 밸류 순으로 분리하겠다. 만약에 여기 없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밸류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줬죠. 자, for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조가 다 나왔죠. 그죠? 우리가 이제 총점을 뽑아야 돼요. 맞죠? 네, 합계. 총점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총점을 뽑기 위해서 요 for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돌잖아요. 누가 돌아요? V 성적이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V 성적을 더해서 더해진 거를 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더하는 애 변수를 for 밖에서 하나 만들어요. 얘에다가 0이라고 주고요. 얘는 총점을 담을 거야 라고 주석 표시해 주면 되겠죠?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 주석 슬러시로 주석 한 줄 주석 넣으면 되겠죠. 자, 썸이 이제 썸머리 약자로 우리가 대충 쓰는데 썸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요? V를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넘버 요 차감되고 있는 위에다가 플러스는 이라고 넣어주고 V를 넣어줘요. 플러스는 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해석하면 는 썸 플러스 V 요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한글이 아니네. 내걸 상수 썸 SUM 플러스 화이구님은 뭐가 오면 될까요? VA의 value요. 예, 밸류가 오면 되겠죠? 네. 개념을 이해하셨네요. 그렇게 오면 돼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걸 약식으로 어떻게 쓴다? sum 플러스는 value 이렇게도 쓴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쓰든 결과는 똑같아져요. 잠깐만요.
플러스는이에요. 플러스는. 플러스는. 썸에 썸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썸 플러스 는은 썸 하나를 더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썸의 썸이잖아요. 그죠? 썸에 썸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썸을 빼버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썸을 이렇게 빼면 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는 플러스라는 개념은 PHP에 없기 때문에 는이 앞으로 와요. 그래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썸은 썸 플러스 V라고 하든지 아니면 썸 플러스는 V라고 하든지 결과는 똑같아요. 썸에서 우리가 총점은 다 더해졌죠. 그죠? 반복을 계속 하는 동안 더했으니까. 그러면 총점이 오고 있는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썸을 넣어주면 되죠. 썸을 넣어주면 되죠. 자, 썸을 넣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사이뛰기를 하고 PHP 엔터 에코 썸 찍어주고 PHP 닫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뿌려볼까요? 자, 907점이라고 나오죠. 꺽쇠 PHP 그 안에다 PHP를 넣겠다는 뜻이에요. 썸이라는 변수는 PHP지 HTML 태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PHP 코드를 이용해서 썸을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echo 썸이라고 넣어주는 거죠. 세미콜론 하고 PHP 닫아주시고, 자, 저 밑에 TD가 좀 앞에 있네요. 뒤로 빼주시죠. 밑에 있는 TD 닫는 거 닫힌 태그요. 네, 그렇게 해야지 줄 간격이 지금 맞죠? 저장하시고 결과 845점 나왔죠? 네. 무조건 믿으시면 돼요.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든가. 자,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줄수가 지금 4줄이 됐죠. 네.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PHP에서는 약식 코드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HTML 태그가 이렇게 있던 요 중간에다가 지우세요. PHP를. 어차피 영상 남잖아요. 지우세요. 땡기세요. 다 땡기세요. 붙이세요. 됐죠? 자, 여기다가 꺽쇠 물음표 는 하시고 썸 세미콜론 PHP 닫아요. 이게 약식 기호예요. 썸 세미콜론. 당연히 세미콜론을 잊지 마시고 닫고 물음표로 닫아야죠. PHP 코드는 물음표로 닫는 거예요. 예. 자, 이걸 해석하면 꺽쇠 물음표는 PHP가 시작됐다라는 의미고 네. 는은 에코를 얘기해요. 자,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야 돼요. 어디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는이 물음표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야 돼요. 얘는 떨어져도 돼요. 얘도 떨어져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똑같이 907점 변함없이 나오죠? 이게 약식 기호예요. 꺽쇠 물음표 는은 PHP 에코까지를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변수. 는이 에코라는 소리죠, 한마디로. 그냥 는이 아니라 이렇게 적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적었을 때 는은 에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썸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줄로 코드가 짧아졌죠? 이걸 약식 기호로 제일 많이 써요. PHP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굳이 에코를 안 적고. 이해되셨죠? 네. 자, 이해되셨고 제가 또 한 가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PHP 안에서 HTML 태그를 써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HTML 태그를 이렇게 안 쓰고 밖에다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밖에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부분은 없다고 간주할게요. 없다고 간주하고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요 가로 있죠? 얘 가로가 무슨 의미죠? 포가 끝났다라는 포이치가 끝이다라는 의미잖아요. 얘를 일단 지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포이치가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그죠? 물음표 가로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밑에다가 PHP 해주고 가로를 닫아줘요. 이렇게
요 가로는 PHP 코드예요. 그죠? 네. 4H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된 PHP 코드잖아요. 그래서 네. PHP 코드를 별도로 장식을 해줘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어. 요 사이는 뭘 쓸 수 있어요? HTML 태그를 쓸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tr 요 코드를 해주고요. td 코드 해주고요. 자, 아까 배웠죠? 약식 기호. 배웠죠? 예. 이걸 여기다 넣어요. 제가 약식 기호를 먼저 하고 이 코드를 지금 바꾸는 이유가 바로 이 약식 기호를 알아야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PHP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PHP 안에서는 에코 따옴표 점 해가지고 연결했죠. 이제 연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기는 그냥 HTML 태그니까. 여기다가 뭐만 바꿔주면 돼요? 넘버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요거를 총 3개 어떻게 바꿔요? 여기는 K가 될 거고 여기는 V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음. 자, TD는 어차피 HTML 태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넘버나 K나 V는 PHP 코드잖아요. 그죠? 그렇죠. PHP를 쓸 거야 라는 요거 약식 기호를 이용해서 요 는이 에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TD 사이에다가 PHP 코드를 지금 약식 기호로 넣어서 넘버 찍어, K 찍어, V 찍어라고 해준 거예요. 똑같잖아요. 에코 써서 넘버 찍어, K 찍어, V 찍어를 하는데 단지 에코 안에서 태그를 처리한 거고. 그죠? 요 위에 거는 PHP 코드 상에서 처리할 때 방식이고 요거는 PHP 코드를 벗어나서 HTML은 HTML대로 처리하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음.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단지 아직 요 뒤에 부분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숫자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 요 음. 부분은 우리가 PHP 코드상에서 했던 요 부분은 아직 없어요. 어디다 넣으면 돼요? 요 부분을 요 가로 끝나기 전에 아까 코드 했었잖아요. 그죠? 요 가로가 끝나기 전에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새로 고침해서 보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자, 어떻게 된 거냐? 요 물음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HP 코드잖아요. 요건 이해되시죠? 네. 자, for 아직 여기 물음표 상에서 for 안 끝났어요. 그죠? 예. 가로가 요 밑에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PHP잖아요. 그죠? 가로가 여기서 끝날 때까지 뭘 해요? 썸하고 넘버를 마이너스 시켜주는 거죠. 가로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면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 사이에 HTML 태그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요 기법이랑 요 기법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PHP 코드에서 처리할 거를 먼저 코딩해주고 HTML 상에서 할 거는 HTML 상에서 처리해주고 다시 PHP에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은 PHP를 다시 써서 또 마무리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돼요. PHP는. 한 덩어리가 되고 단지 물음표를 PHP가 끝났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HTML을 쓸 수 있는 구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HTML을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데 HTML 상 안에다가 다시 PHP 코드화를 또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굳이 풀자면 이런 식인 거죠. PHP 에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죠? 이렇게 네. 되겠죠. 자, 요거를 이렇게 약식 기호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어차피 for 가 도는 동안 요 HTML 구간에 있는 얘들은 계속 반복할 거잖아요. 그죠? 네. 반복하면서 PHP 코드는 PHP 코드대로 처리할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성적표 요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까 했던 요거와 지금 한 요거와 구조는 똑같아요. 단지 코딩 기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네. 위에 거는 에코를 이용해서 태그를 직접 거론하면서 결합 기호를 이용해서 PHP를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고 밑에 거는 HTML 상에서 해야 되는 애들은 HTML한테 맡기고 PHP로 해야 되는 애들만 PHP한테 맡긴 거예요. Understand?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고 쳐요. 클래스 넘버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네. 그죠? 그리고 클래스 넘버라는 애는 자, 점은 클래스를 얘기해요. 점 클래스 넘버. 여기다가 컬러를 줄 거야. 뭐라고 줄 거냐면 블루라고 줄 거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점 넘버는 이제 클래스고요. 만약에 아이디로 선언했으면 여기가 샵이 될 거고 밑에가 여기가 아이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이디는 본문상에서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for each에 의해서 같은 아이디가 여러 개 생성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디는 사용할 수 없는 규칙이 돼요. 그래서 클래스로 바꾸는 거예요. 클래스는 샵이 아니라 점으로 표현한다. 점. 자, 점 클래스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블루 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블루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당연히 TD에다가 클래스 넘버를 줘야 되겠죠. TD 안에 모든 옵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TD 밖에다 하는 게 아니라 콜랩스든 뭐 로스판이든 클래스든 아이디든 다 TD라는 개체 안에 뭐 TD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태그 안에다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쌍따옴표로 넘버라고 줬죠. 자, 이렇게 되면 밖에다가 HTML 태그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에다가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주석을 표시할 거고요. 이렇게 HTML 주석은 꺽쇠 느낌표 마이너스 꺽쇠를 통해서 HTML 주석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됐고요. 자, 다시 PHP 원래 원문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실행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지저분해지긴 하는데 요거는 주석을 처리한 거예요. 지금 실행되지 않게. 왜냐면 놔두면 여기 괄호 때문에 에러가 나오니까 주석을 처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코드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죠? 원래 여기까지였죠. 그래서 결과를 다시 실행해보면 똑같죠. 자, 제가 어디서 주석을 했고 어디서 풀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주석 요만큼이 주석이에요. 지금 HTML 주석은 꺽쇠 느낌표 마이너스로 HTML을 주는 거예요. 거기는 PHP 구간이에요. 잘 보세요. 거기 하시는 게 맞네. 밑에 여기 밑에 슬래시 별표로 전체 주석 잡아주고 다음에 HTML 주석 잡아주셔야죠. 여기가 HTML 구간이죠. 거기가 HTML 주석은 꺽쇠 느낌표 마이너스다. 꺽쇠 여기가 마이너스. 어, 그 다음에 그다음에 TR 쪽에 마이너스 꺽쇠로 주석을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주석이 다 처리됐죠? 여기를 이제 열어줘야 되죠. 원래 코드로. 여기 그다음에 별표를 제거하시면 되죠. 주석을 제거하면 되죠. 맨 밑에 주석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가 빠졌잖아요. 가로 위에 다시 넣어주셔야죠.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칼라라 얘 클래스 넘버를 주려고 했잖아요. 그죠? 네. 클래스 넘버를 주려고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따옴표가 만났죠. 앞에 따옴표와 뒤에 따옴표가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인식해요. 그죠? 네. 그럼 얘 넘버는 뭐예요? 오류예요. 오류. 그죠? 저장해서 보시면 얘 넘버는 오류예요. 그죠? 여기 넘버라고 나오죠? 신텍스 에러 넘버. 여기다가 그러면 넘버 안에다가 클래스를 쓰면 안 된다는 소린가요? 아니죠. 따옴표, 쌍따옴표가
쌍따옴표가 시작과 끝이라는 표시로 쓰이는 거잖아요. 지금 에코에서는. 예, 예. 그죠? 근데 여기 넘버가 있기 때문에 이 쌍따옴표가 컴퓨터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에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구나를 제대로 인식하겠죠. 작은 따옴표는 큰 따옴표가 아니니까 에코가 끝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음, 아, 작은 따옴표로 요 구간을 만들어 놓고 큰 따옴표로 큰 거를 잡는다는 거죠? 큰 따옴표가 지금 에코가 난 시작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에코는 작은 따옴표로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작은 우선 따옴표로 쓸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음, 에코의 가로로 아니 따옴표로 감싸는 것들은 다 문장으로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옴표가 큰 따옴표일 수도 있고 작은 따옴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만약에 작은 따옴표면 작은 따옴표가 끝나야지 요 안에 게 한 문장이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넘버가 아까 밑에서처럼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버리면 얘는 지금 시작이 큰 따옴표라고 했기 때문에 큰 따옴표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NO라는 애가 나타났잖아요. 얘는 결합기호도 없고 결합기호가 있으면 이렇게 뭔가 처리가 될 텐데 결합기호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음, 클래스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네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신텍스 에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 되면 나도 모르게 에러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 에코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라고 인식하겠죠. 네. 그죠? 그리고 네네. 결합기호가 만났으니까 정상적으로 PHP 처리하고 다시 또 따옴표를 만났으니까 따옴표 안에 문장을 처리하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코가 네네네. 무조건 쌍따옴표만 쓸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작은 따옴표도 여기 위에처럼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작은 따옴표를 또 썼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헷갈림. 에코가 처리할 구간이 되겠죠. 그럼 넘버가 네네네. 또 잘못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는 여기를 어떻게 바꿔요? 큰 따옴표로 큰 바꾸면 되겠죠. 따옴표로. 어, 이렇게. 따옴표가 에코가 원래 진행하려고 하는 거랑 다르게 하시면 돼요. 음,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쌍따옴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귀찮단 말이에요. 에코 이걸 신경 써야 되고 그죠? 그래서 네. 그럴 때는 그냥 HTML을 밖에다가 음, 처리하고 그냥 PHP 구간만 하는 방식의 코드를 쓰는 거예요. 음, 이렇게 굳이 PHP 구간에서 다 처리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보기도 편해요. 왜냐면 지금 TR 그 다음 TD 들여쓰기가 됐잖아요. 그죠? 네. 에코를 쓰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럼 이게 한 줄, 두 줄일 때는 편한데 이게 이렇게 여러 줄일 때는 머리 복잡해지겠죠. 음, 그죠? 코드가 여러 줄이면 지금 잠깐만 이 TR이 어디서 끝났지? 여긴가? 여긴가?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들여쓰기가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아, 여기서 그냥. 얘를 일단 다시 주석 처리 해주고요. 여기서 주석 음, 처리해주고 HTML 주석을 빼버리고 이렇게 밖에서 하라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면 들여쓰기도 되고 이 소스가 만약에 길다 쳐도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아까랑 다르죠 느낌이. 훨씬 보기 편하죠. ETR은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이걸 보기 편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HTML은 되도록이면 PHP 아닌 구간에서 HTML을 사용하고 다시 PHP를 또 이렇게 접목하는 형태로 코드를 진행하는 게 훨씬 좋다, 깔끔하다 그 얘기를 음, 하려고 하는 거고 간단하게 성적표를 뽑는 코딩을 해본 거예요. 개발을 네. 여기까지 이렇게 실무로 하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자, 배열, 예, 배열 구조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영상을 가지고 반복 학습하시고 HTML 구조는 외워서라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독타입 HTML 하고 HTML 캐릭셀 KO 하시고 헤더 안에 타이틀 넣고 스타일 넣고 헤더 닫아주고 바디 안에 실제 본문에서 처리할 내용 코딩 해주고 HTML 닫아주고 이 구조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